네, 반갑습니다. 하와이비치입니다. 선별된 좋은 리포트를 함께 읽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리포트는 신한투자증권에서 발행한 남궁현 선임연구원께서 발행한 이오테크닉스입니다. 반도체 레이저 대장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대장이라는 표현을 쓰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레이저 부분에서 이오테크닉스가 어떤 호재들이 많은지 그걸 체크를 해보고요. 목표 주가를 한 26% 상승 여력을 말씀을 하셨고요. 컨티키에서는 계속 좋은 기업을 선별하듯이 같이 읽어보고 숨은 뜻을 파악해 보려고 하는데 결국 창작자의 의도, 얼마나 이 리포트를 쓰는 데 있어서 많은 고민을 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여러 앵글에서 우리가 파악을 해보고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왔고요. 리포트가 18장이나 됩니다. 굉장히 긴데 제가 이제 빠르게 훑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시작하기 앞서서 매수 매도 추천은 아니라는 점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소제목을 이제 좀 잘 정확하게 이제 인지를 하고 가야 되는데, 레이저 기술을 활용한 장비 전문 업체예요. 레이저 전문 업체입니다. 레이저 장비 업체. 공정 미세화에 따른 구조적인 레이저 장비 수요 증가. 미세화가 되면서 레이저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예전엔 물리적으로 커팅을 했다면 레이저로 커팅한다. 목표 주가는 이렇게 커버리지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간단하게 말하면 레이저 마커, 레이저 어닐링, 레이저 커팅 장비가 이 회사 플러스 PCB 드릴러, 그러니까 UV 드릴러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큰 4개의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매크로라는 것도 있고 2차전지 쪽에.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죠. 실적은 한 4천억에서 영업이익 한 760억 정도를 전망을 합니다, 올해. 이익률도 굉장히 괜찮고요. 그리고 실적 성장 배경은 신규 커팅 장비 매출 본격 확대. 자, 이게 뭔지 몰라도 본격 확대, 선단 공정 확대에 따른 어닐링 장비 수요 증가, 본격 확대 이런 단어들이 쓰이고 있어요. 웨이퍼 두께가 얇아지고 쉽게 깨지는 문제가 심화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후공정에서 그루빙과 스텔스 다이싱 기술이 도입되고 있다. 그루빙은 뭐냐면 약간의 상처를 내주는 거예요. 자르기 전에. 스텔스 다이싱은 뭐냐면 그 표면이 아니라 그 웨이퍼 속에 있는 부분에 레이저를 조사를 한다고 해야 되나요? 레이저를 쏴서 그 안을 미리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어떤 커팅이 굉장히 쉬워지게, 잘라내는 게 쉬워지게끔 하는 거고요. 시장 규모는 한 6천억 정도. 디스코가 독점 중인 시장입니다. 일본의 디스코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동사는 작년에 그루빙 장비를, 올해는 스텔스 다이싱 공급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다이싱 마켓 시어가 확대가 예상된다. 그래서 6천억 중에서 한 몇천억 정도는 가져오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매출액 예상이 4천억밖에 안 되는데 그거보다 1.5배 큰 시장에 대해서 지금 도전을 하고 있고, 그게 과시화될 거라는 얘기를 쭉 하실 거예요, 뒤에서. 작년 반도체 내 커팅 매출 비중은 한 자릿수 초반에서 올해 15% 수준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두 번째 포인트, 메모리 생산업체들의 아들은 디램의 선단 공정 전환에 집중하며 올해 1A, 1B 생산 비중은 각 9%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선단 공정이 계속 강화가 되면은 어닐링 장비가 계속해서 더 많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닐링 장비 매출 확대가 기대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디스코의 멀티플을 좀 가져와서 이제 어떤 밸류에이션을 했고, 경쟁사는 레이저가 아닌 메케니컬 다이싱에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경쟁사는 디스코죠. 그러니까 전 세계 이제 다이싱 시장을 거의 석권하고 있는 메케니컬 다이싱 장비가 굉장히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호적인 시장 환경 및 기술 경쟁 우위에 고려하면 한국 반도체 장비 업체 대비 높은 밸류에이션 타당하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기에 좀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해를 잘 못하더라도 뒤에 가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간단하게. 그래서 이제 실적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투자 의견 이 부분 세 번째 장도 어떤 밸류에이션입니다. 주가가 좀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이 뒤에 한번 밸류에이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리포트를 쓴 당시에 벌써 26%나 상승 여력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처음에 35년간 레이저를 활용한 장비를 반도체 디스플레이, PCB 등의 전방 산업에 공급해왔다. 자, 이 회사의 제품 포트폴리오입니다. 마커가 거의 주요 캐시카우 역할을 해왔고요. 이제 이거는 반도체 이제 마킹을 하는 거죠. 뭐 어디서 생산됐고
언제 생산됐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어닐링은 이온 주입을 하고 증착하고 이온 주입을 하게 되면 공정 중에서 이제 격자, 그러니까 어떤 구조가 좀 손상을 입게 되는데, 그거를 어닐링을 해주는 게 레이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치료를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조를. 그래서 수율을 개선을 하는데 굉장히 기여가 되죠. 그래서 수율 개선이라는 키워드와 또 이오 테크닉스가 연결될 수 있고요. 커팅이라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루빙이나 스텔스 다이싱, 그리고 풀 커팅, 이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여기 밑에 있네요. 여기 보시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설명드린 그대로고, 풀 커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메케니컬 다이싱이 아니라, 잘라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레이저만으로 활용한 공정이다, 커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PCB 쪽 드릴러는 또 글래스 기판 쪽 또 ABF 필름을 뚫을 수 있다라는 뭐 이런 그런 기술을 갖추고 있다라고 해서 이오 테크닉스도 글라스 기판 쪽으로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마커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계속해서 이 회사의 어떤 캐시 카우 역할을 해왔고요. 시장의 어떤 지배력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닐링은 잘 보시면, 어닐링은 격자 배열이 파괴된 웨이퍼에 열을 가해서 격자 배열을 재결정해주는 공정이다. 큐어해주는, 치료를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퍼니스 및 RTA 방식을 주로 사용했지만 공정 미세화에 따라 레이저 어닐링 공정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는 이런 그림을 보시면 어떤 그 통에다가 여러 개의 웨이퍼를 두고 이 전체 온도를 올려서 어떻게 보면은 치료를 해줬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웨이퍼, 그러니까 공정이 미세화되기 때문에 레이저로 공정 미세화돼서 곳곳에 뭐 작은 그 국소만이라도 어떻게 보면 처리를 해주는 그런 레이저의 필요성이 점점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이싱 쪽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레이저 그루빙은 살짝 이렇게 상처를 내놓는 거고, 상처를 내놓은 데에다 이제 이렇게 메케니컬 다이싱을 통해서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일본의 그 디스코라는 회사가 독점을 하고 있고, 요걸 하기 전에 이제 그루빙 자체를 이오 테크닉스가 레이저를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미세화하기 잘하기 때문에 이제 짝을 이뤄서 어떻게 보면 단짝이 돼서 고객사에 납품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TSMC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확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스텔스 다이싱은 그림을 되게 잘 그려놨어요. 그래서 레이저 빔이 절삭되는 내부 영역을 터치를 해줌으로써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더 어떻게 보면은 뭐 파티클 이슈에서 굉장히 좀 자유로울 수 있겠죠. 풀 커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칩을 만들어주는, 이제 레이저를 한 번 또는 여러 차례 조사해서 이제 웨이퍼를 개별칩으로 만들어주는, 잘라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오른쪽은 메케니컬, 그러니까 실제로 블레이드를 통해서, 칼날을 통해서 자르는 거고, 이건 레이저를 통해서 자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드릴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PCB에 구멍을 뚫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유리기판이랑도 점점 연결이 될 수 있다, 그런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레이저 장비들이 있는데 이 회사가 왜 주목을 받냐라고 보시면, 결국은 이 회사가 이 레이저 장비의 어떤 특화된 기술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레이저 다이싱의 수요가 증가하지만 결국 이 회사가 증가하는 걸 따라가려면 결국 레이저 기술이 받쳐주지 않으면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중에 한번 리포트를 읽어보시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레이저 다이싱 관련해서 이제 그루빙 장비 같은 경우는 기존의 파운더리에 쓰였다면 지금 뭐 낸드로 확장이 된다거나, 어닐링 장비 같은 경우는 디램 쪽에서 쓰였다면 뭐 또 낸드로 확장된다거나, 그리고 선단으로 또 확장된다거나, HBM으로 확장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계속 확장 국면에 있다라는 걸 계속 뒤에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제 뒤에 한 10페이지 정도가 계속 이어질 텐데, 제가 요거는 조금 생략을 하고 중요한 부분을 하나하나 발췌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과거 웨이퍼의 두께는 700에서 800 마이크론 정도 수준이었는데 최근에 60 마이크론까지 박막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웨이퍼의 두께가 얇아지면서 이러한 문제는 점차 심해졌고 다이싱 공정의 기술 변화가 나타났다. 그래서 기존의 방식으로 어떤 메케니컬 방식으로 하는 게 한계에 도달한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기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 나노초 펄스, 레이저 펄스를 사용하는 경쟁사 대비해서
펜초토라는 이제 레이저 그 용어가 있는데, 결국 나노보다는 이제 피코가 10의 마이너스 3승, 그리고 펜초토는 또 그 피코초의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3승이기 때문에 점점 더 미세화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기술을 이오테크닉스가 개발이 됐고, 펄스 듀레이션이 짧다는 것은 웨이퍼가 열을 받았을 때 양옆으로 열을 전달시키는 부분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훨씬 더 정밀한 가공이 가능하겠죠. 결국 커팅을 할 때 선폭이 줄어들어 반도체 생산성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결국 수율 향상까지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보시고 이 기술을 통해서 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림도 아주 미세한 이런 이렇게 큰 단위로 뚫게 되면 이 옆이 이제 상하겠죠. 그리고 더 이렇게 뭉툭해지고, 그렇지만 정밀한 걸 뚫었을 때 이렇게 더 세미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오테크닉스가 이제 기사로도 나왔지만 디본딩 장비 글로벌 고객사 납품 기대한다는 부분도 실제로 공급을 했고요. 이제 계약을 받았고, 이제 글로벌 비메모리사는 이제 당연히 이제 TSMC고, TSMC 관련된 밸류체인 오사트에 들어가는 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디본딩 쪽도 그 레이저 디본딩 쪽이니까 레이저 기술 기반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장비들이 확장 국면에 있기 때문에 이 확장성을 우리가 파악하고 팔로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그 뒤에 반대 방향으로 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선단으로 가고 장비가 더욱더 확장되고 더 미세화되고, 어떻게 보면 이 회사는 반도체 미세화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닐링 과정을 잘 설명한 겁니다. 이렇게 규칙성이 없는 거를 다시 규칙성 있게 만들어주는 어닐링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제가 설명을 다 했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는 1Z 이하 공정에서 레이저 어닐링 기술 도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A, 1B에서 점점 더 들어가는 장비 대수가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주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이 장비가 또 어닐링 장비는 또 40억 이상의 어떤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회사의 어떤 매출에게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것 같고요. 업계에서는 한 10K당 1A는 뭐 한 대라고 하면 1B부터는 10K당 2대 정도까지 필요하다라는 언급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선단 공정으로 나오는 것들까지 이렇게 파악을 했고요. 이오테크닉스 관련해서 이제 퀀트K에 이제 네이버에 퀀트K 이렇게 치고 들어가 보시면 이오테크닉스 관련해서 TSMC 수혜 기업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오테크닉스가 지금 디본딩 장비 공급을 성사했고, TSMC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레이저 장비 중에 여러 장비들을 공급하려고 준비를 중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퀄 테스트를 진행해왔고요. 삼성전자 쪽도 이미 이제 레퍼런스가 있고 또 계속 확대해 나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유리기판 쪽에도 관련된 이 리포트 안에도 이오테크닉스가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계속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가정의 달을 맞아서 멘토K에서 패키지 강의를 오픈했으니까요. 혹시나 과거에 기회를 놓치신 분들은 이번에 굉장히 좋은 조건에 이제 패키지 강의가 오픈됐으니까요. 결국 내용을 한번 보시고 본인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빠르게 본인의 어떤 지식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리포트를 선별해서 함께 읽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 계속해서 댓글과 피드백을 주시면 계속 앞으로도 방향을 잡아가는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